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여러가지 그래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T그래프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한번 T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T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T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T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T그래프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T그래프에 표시된 묶음은 백분율을 나타내었었고요. 이 T그래프의 장점은 각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각 항목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8쪽이네요. T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연수내 학교 전체 학생들이 일주일에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했었죠? 그렇지, 각 항목의 전체에 대한 비율을 구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비율을 무엇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렇습니다, 백분율로 바꿔주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이 60분 미만인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라고 했네요. 전체 학생 수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요. 전체 학생 수가 기준량이 되고요. 독서 시간이 60분 미만인 학생 수의라고 했으니까 독서 시간이 60분 미만인 학생 수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전체 학생 몇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1,500명입니다. 자, 그리고 독서 시간이 60분 미만인 학생은 그렇지 150명이지. 그래서 독서 시간이 60분 미만인 학생 수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비율을 구하면 1500분의 150이 되는데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우리가 백분율을 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얼마죠? 그렇습니다, 10%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이제는 모든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학생 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아보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놓고 독서 시간별 학생 수를 비교하는 양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수로 표현해주면 전체 학생 수 분의 독서 시간별 학생 수가 되겠죠. 자, 60분 미만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학생 수는 1,500명이었고요. 60분 미만 독서를 하는 학생 수는 150명이죠. 그래서 60분 미만 학생 수의 비율은 1,500분의 15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 비율을 백분율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겠죠. 0 2개 떼어버리고요. 약분마저 해주게 되면 60분 미만의 학생 수의 백분율은 1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0분 이상 90분 미만 독서를 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해보면 1500분의 300이 되겠죠. 여기에 100을 곱해주게 되면 백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2개 떼어버리고요. 약분마저 해주게 되면요, 백분율이 2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학생 수의 비율은요, 1500분의 450이 되겠죠.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우리가 백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2개 떼어버리고요. 마저 약분해주면 90분 이상 120분 미만 독서를 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은 3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20분 이상 150분 미만 독서를 하는 학생 수의 전체에 대한 비율을 구하면 1500분의 375가 되겠죠.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우리가 백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2개 떼어버리고요. 약분마저 해주면요, 120분 이상 150분 미만 독서를 하는 학생 수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이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0분 이상 독서를 하는 학생 수의 전체에 대한 비율을 구해보면 1500분의 225가 되고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백분율을 구할 수 있겠죠. 0 2개 떼어버리고 약분마저 해주면 150분 이상 독서를 하는 학생 수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은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똑같은 말 계속하니까 정말 힘드네요. 자, 백분율의 합계는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백분율의 합계는 얼마예요? 그렇지, 당연히 10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덜렁 100을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각 항목의 백분율을 잘 구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각 항목의 백분율을 모두 더해서 몇이 나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100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100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백분율을 구할 때 어디에선가 실수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순회 학교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을 D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드디어 D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방금 구했던 백분율 자료 불러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D그래프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 그렇죠. 이 D그래프의 한 칸이 얼마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 D그래프에서 한 칸은 5%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칸은 10%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 독서 시간이 60분 미만인 학생 수부터 백분율을 한번 D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 미만의 백분율은 10%죠. 그래서 10만큼 가서 선을 긋고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면 되겠죠. 다음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20%이기 때문에 20만큼 가고 선을 긋고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90분 이상 120분 미만은 30%이기 때문에 30만큼 가고요. 선을 긋고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은 25%이기 때문에 25만큼 가고 선 긋고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시간이 150분 이상인 학생 수의 백분율이 15%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15%가 되는지 확인하고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면 우리가 D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D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그렇지.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했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백분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각 항목의 백분율을 모두 더해서 100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었었대요. D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눈 것 속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만 쓰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그래프의 제목만 쓰면 우리가 자료를 D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순회 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완성하고 D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료를 D그래프로 나타내래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 각 항목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율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백분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간이 30분 미만인 학생 수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200명이고요. 게임 시간이 30분 미만인 학생은 80명이죠. 자,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기준량 200을 10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기준량과 비교한 양을 각각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40이 되고요. 게임 시간이 30분 미만인 학생 수의 백분율은 4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게임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학생 수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200분의 48이고요.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요. 100분의 24가 되어서 백분율은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게임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학생 수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200분의 32가 되고요.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100분의 16이 되어서 백분율은 16%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게임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의 학생 수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200분의 28인데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100분의 14가 되어서 백분율은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시간이 120분 이상인 학생 수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200분의 12인데요.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요. 100분의 6이 되어서 백분율은 6%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유, 똑같은 말 계속하니까 왠지 어지러운 것 같은데 자, 좀 힘드네요. 자, 백분율을 잘 구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의 백분율을 모두 더해서 몇이 나오면 되죠? 그렇습니다. 100이 나오면 됩니다. 자, 100이 되나요? 그렇죠. 100이 되네요. 백분율을 잘 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그렇지 이제 D그래프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다. D그래프에서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D그래프에서 한 칸은
그렇습니다. 1%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30분 미만부터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미만인 게임 시간이 30분 미만인 학생 수가 전체의 40%이기 때문에 40만큼 가고요. 거기에서 선을 긋고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다음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학생 수의 백분율은 24%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4만큼 간 다음에 선을 긋고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게임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학생 수의 백분율은 16%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6만큼 간 다음에 선을 긋고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학생 수의 백분율은 14%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4만큼 간 다음에 선을 긋고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시간이 120분 이상인 학생 수의 백분율은 6%이기 때문에요. 남는 칸이 6개 6%가 되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내용을 써주면 우리가 D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그래프를 보고 알게 된 점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어 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어 보세요. 선생님의 생활과 관련지어야 되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게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학생이던 시절에는 게임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어른이 된 이후로는 게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루 동안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 좀 많다 싶으면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좀 적다 싶으면 그렇죠. 계속 적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자료를 D그래프로 한번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자료를 D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했었죠? 그렇습니다.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분율을 구하는데 출수가 없었는지 각 항목의 백분율 합계가 100이 되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띠를 나누고요. 그 나눈 곳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고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제목을 써주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D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